마산은 춥지가 않네. 신기하네. 그지? 좀 그림들이 있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진짜. 마산 우리 처음 왔잖아. 그 바다, 내가 생각하는 바다는 늘 큰 파도가 치고 뭔가 저 멀리 뭐 수평선도 보이고 그런 바다인데, 여기 앞에 보면 집들이 많잖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 저 뒤에 산도 있고, 그 생활 속에 바다가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잔잔한데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우리 어디 이렇게 예전 어렸을 때 집 밖으로 나가면 집 근처에 농촌 논밭이 있었거든. 우리 집도. 나는 아파트에 살고 그 아래는 주택가들 있고 그 뒤에는 다 논밭이었고 작은 언덕도 있고. 근데 여기 이 마산 지형적인 어떤 특징인지 집 밖으로 나가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저 배가 다니고 옆에는 뭐 자동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 생활 속에 그냥 늘 일상에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바닷가인 것 같아요. 어제 문신미술관이랑 이성자미술관을 같이 다녀왔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문신 작가는 2022년도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처음 전시회를 보고 한국에도 이런 대단한 작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문신 미술관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작품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미술관 자체는 이번에 혼이 깃들어 있구나. 그래서 그 돌 하나, 그 다음에 나무의 배열 하나, 작품도 본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서 오기를 잘했다. 이제 문신 작가하고 좀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묘소에 가서 비석을 봤을 때 이분이 노예처럼 일했다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되고 신처럼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공감이 돼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미술관 여행이 됐습니다.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문신 작가의 작품이 이 건물 밖에 외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건물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독특함이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마산 앞바다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번이 마산 여행 처음이었거든요. 이 문신미술관 때문에 마산을 처음 오게 되었던 거고 이 바다를 보면서 어렸을 적 그런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그곳에 많이 담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꾸었던 가졌던 꿈들, 생각들, 고민했던 것들 이런 감정들이 한 예술가의 어떤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미술관 안에 들어서니 그런 바다에 관련된 그리고 바다 안에서 뭔가 자신만의 사투를 벌이거나 혹은 이런 삶을 이어나가는 어부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어떤 소재를 사용했던 미술 작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가슴속에 그 품어왔던 여러 가지의 그런 형상들, 감정들,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한데 잘 모여지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깎여지기도 하고 덧붙여지면서 그 사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의 묘소였었던 것 같아요. 묘소에는 이제 비문이 쓰여져 있었는데 나는 노예처럼 일하고 그리고 서민과 함께 생활했으며 신처럼 창조를 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굉장히 그의 이제 좌우명이라고 좀 찾아보니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모습 그렇지만 노예의 삶이 아닌 정말 그 신으로서 주인으로서 자신의 손끝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지 나의 바다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던 그런 미술관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신미술관에 다녀왔는데 뭐랄까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든 그런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는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노가다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험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자신이 더 뚜렷하고 확고하게 그리는 미술관을 만들어낸 게 한 사람의 의지가 그려낸 미술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거의 자라왔던 곳 마산이었는데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문신이 사랑했던 바다라는 그 글귀 하나에 정말 바다가 더 특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아마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까지 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문신미술관을 통해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문신미술관에서 내가 골랐던 작품은 이제 나무 구조 작품이고 제목은 어부라는 작품이었거든. 여보도 같이 봤지? 나무 위에 나무를 깎아서 이 어부의 형상과 그리고 어부가 타고 있는 배나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새 어부의 형상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데 그 조각품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나무의 거친 어떤 표면이 이 어부들의 어떤 앙담은 입술 그리고 굉장히 힘을 주고 묵묵하게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천천히 보면서 제가 이런 직접 뭔가 그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삶 역시 각자의 바다에서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혹은 생존터에서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는 직장에 나가고 누구는 또 어느 곳에서 또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고 사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필사적으로 이런 밧줄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사실 우리 부모님 같았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같기도 했고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 작품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저만의 또 글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에세이, 좋은 에세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바다라는 작품을 가지고 글을 쓸 건데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또 어두운 밤바다에서 아침에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 마치 연어가 다시 돌아와서 여행을 쫙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태어난 곳에서 산란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바다에 사는 사람도 그런 연어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문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어의 삶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본에 가서 돈을 모아서 자신이 살던 곳에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갖은 고생 끝에 성공을 이뤄냈지만 나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원래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침 바다를 보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마산 바다를 기억하며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게 제가 15분 동안 글을 쓸 주제입니다. 나는 2022년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봤던 자화상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의 그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자화상이 늘 떠오르고 그래서 이번에 문신미술관에서 전시는 안 되었지만 그때 봤던 자화상으로 글을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의 그 의지, 집념 또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자화상과 연결해서 미술관에서 봤던 그분의 흔적들을 이 자화상과 연결해서 쓰려고 생각합니다.